뉴스에일 라이브 2부에서 연속 기획으로 마련한 코너죠. 민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전라북도가 서울을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예상을 깬 결과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모시고 그 뒷이야기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서울을 제치고 49대 11로 유치도시 후보로 선정이 됐는데 비결이 뭐였습니까? 네, 저희가 대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방 도시 연대 전략을 가지고 네. 대의원들을 1대1로 만나면서 진정성 있게 또 절박함을 가지고 호소했던 것이 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렇게 큰 차이로 이길 걸로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아, 그래요? 뭐 한 2주 전 정도부터는 대의원들 표심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네.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설득하면서 한 표 한 표에 집중했는데 네. 이게 좀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진심이 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이 전주 올림픽이지만 네. 실제로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연대 도시들의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는 올림픽인데 네. 경쟁이었던 서울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동안은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연대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네. 이제는 저희가 유치가 된 만큼 서울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모델을 네.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협력하고 경기를 분산 배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경기로 친다면 예선을 통과한 것이고 네. 이제 본선이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결정이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선에 올라가서 가장 이 전주와 함께 겨루게 될 그런 경쟁 도시는 어디가 있나요? 과거에는 IOC 위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네. 최근부터 약 4년 전부터 방식이 바뀌어서 IOC 내에 미래 유치위원회라고 하는 IOC 9명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차기 올림픽 개최지를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고 네. 지금 현재 13개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 13개 나라를 7개, 3개 정도로 줄이고 네. 3개 나라에 대해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한 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해서 그 나라와 집중적인 교섭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IOC 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예정된 일정은 빠르면 올 말 네. 아니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13개 나라 중에 지금 이번에는 대륙별 개최 계획에 따라서 아시아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고 네. 아시아 나라 중에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카타르 이런 나라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네. 처음 개최되는 나라이어서 IOC로서는 흥행성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가장 강력한 상대가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보다 이 전북이 갖고 있는 가장 최대 강점은 뭔가 있을까요? 인도에 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보고 싶어하는 나라가 돼 있어요. 네. 소위 문화 강국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데 그중에서도 K컬처의 심장, 중심이 바로 전북에 있기 때문에 전북이 저는 2036년까지 K컬처의 심화 과정을 준비해서 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2년 전에 네.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잼버리를 겪은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많은 교훈을 얻으셨을 텐데 올림픽이라는 큰 규모의 행사 잘 치르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잼버리하고 이제 올림픽은 기본적으로 이 행사의 규모나 그렇죠. 차원에서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네. 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주관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돕는 조직위원회가
100명 정도로 구성이 돼요. 네. 그래서 대규모 야외 야영 행사를 하는 행사고 올림픽은 조직위원회가 약 1,300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대한민국 전체의 국력이 네. 모아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규모나 대한민국 국력이 집중되는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이제 저는 뭐 잼버리에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 실패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서 얻은 교훈을 올림픽에 어떻게 반영해서 정말 잘 치를지를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쓴소리가 될 수 있겠는데 지난 8, 90년대에는 올림픽을 개최하면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올림픽을 하면 오히려 적자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네. 올림픽 때문에 재정 낭비만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항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2020년부터 IOC가 한 도시에서만 올림픽을 주로 치르다 보니까 신축해야 되는 경기장이 많아지고 네.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실제로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IOC가 입장을 바꿔서 자, 여러 도시들 간에 연대를 해라. 심지어 국가들끼리도 연대를 해라. 그래서 신축하는 경기장을 취소하고 있는 시설들을 재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과거에 세계 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린 대구,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 광주, 네. 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또 광주, 충청권에는 27년에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를 앞두고 많은 경기장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이런 경기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축 경기장을 4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성이 확보가 된 거죠. 네. 이 부분도 제가 충분히 우리 대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번 올림픽 개최 본선까지 성공한다면 네.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분열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올림픽을 통해서 88올림픽, 2002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화합, 연대의 가치를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실현하고 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36년 올림픽을 통해서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영 정북도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